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한다고들 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서툴고 불안정했지만 그때의 나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 그는 나를 위해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며 회사 앞까지 와서 기다렸다. 서로의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눈빛, 어색하지 않은 침묵, 그리고 자꾸만 웃게 만드는 그의 농담. 내 마음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결혼을 꿈꾸게 되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그게 나의 대답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어려운 시어머니의 간섭, 양가 부모님의 기대, 돈 문제.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가 내 편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우리 둘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듯 했다. 하얀 드레스 속에서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참으며 이제 우리 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설렘의 눈물이 났다. 그도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콤한 말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매일 아침 그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그의 옷을 다림질하며 아내라는 이름이 주는 책임감을 느꼈다. 힘들어도 그가 미소 지으며 수고했어 한마디 해줄 거라 믿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에게서 그런 말은 들리지 않았다. 고마워라는 단어를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걸까 싶었다. 남자들은 원래 표현이 서툴다. 말로 하는 고마움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그 행동이라는 것도 점점 희미해졌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새벽까지 준비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꺼내 먹고 다 먹은 후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빈 도시락통을 던져두고 TV만 보았다. 오늘 반찬 어땠어?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대충 그냥 그랬어 라며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한마디 고마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 내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일까?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딸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평범한 여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가시는 점점 커지고 깊어졌다. 그가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나는 계속 생각했다. 오늘도 아무 말 없겠지. 그의 무심함은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결혼 전에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피곤하고 초라하고 웃음기 없는 내 얼굴.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눈가가 늘 젖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사람에게 나는 단지 당연한 존재일 뿐인 걸까?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고맙다는 말 한번 듣고 싶어 라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혹시 그가 짜증날까봐, 혹시 내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늘 참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고 있었다. 나도 고마운 사람이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심했다.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라는 한 여자가 고맙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던 작은 소망이 어떻게 큰 상처와 눈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점점 변해가는 우리 관계를 느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일상의 무게에 눌려 조금씩 색이 바래가는 것 같았다. 아침이면 나는 그의 출근 준비를 돕고 도시락을 챙기고 옷까지 다려놓았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그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대해 돌아오는 건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맛있게 먹었어. 수고했어. 그런 간단한 말조차 없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다. 회사 일로 지치면 표현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그의 무심함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설렘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늘 피곤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냥 습관적인 것 같았다. 고마워. 그 말을 듣지 못한 지 몇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하루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느라 옷이 다 젖어버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비 많이 오더라. 장 보고 오느라 좀 힘들었어. 그러자 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고생했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기계적으로 내뱉은 듯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그냥 고생했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락을 싸다가 일부러 반찬을 하나 빼먹었다. 혹시나 오늘은 반찬이 하나 없네? 무슨 일 있어? 라며 관심을 보일까 기대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먹었다. 그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내 마음을 감추게 되었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그냥 웃는 척했다. 괜찮아. 원래 결혼하면 다 이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저녁을 대충 준비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그는 오늘은 왜 반찬이 이래? 라며 불만을 말했다. 고마워. 한마디는 그렇게 어려우면서 불만은 쉽게 내뱉는 그에게 서서히 화가 났다. 어느 밤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오빠, 나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 없어. 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말했다.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냥 알면 되잖아.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알면 된다. 정말 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보는 건지.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다. 그가 무심하게 TV를 보는 모습,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을 말없이 밀어놓는 손짓,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내 안의 상처는 깊어지고 있었다.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은 매일 고마워 라고 말해. 작은 일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었다. 왜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얘야,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참지 말고.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서 울었다. 내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단지 하루 끝에 그가 내 눈을 보고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길 원했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묻어둘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다음번엔 꼭 내 마음을 전해야지. 더는 묵묵히 참는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피곤해 찌들어 있었다. 오늘은 그냥 대충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결국 나는 다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습관이 되어버린 일상이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올려놓았다. 오늘은 뭐라고 말할까? 혹시라도 한마디 해줄까? 나는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보며 대충 밥을 입에 넣었다. 그가 식사를 마친 뒤 무심하게 말한 건 단 하나였다. 오늘 반찬 좀 짜네. 그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그래, 미안해. 다음엔 덜 짜게 할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고맙다 라는 말 대신 왜 늘 불평만 들려오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작은 실수를 하자 상사가 나를 불렀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잠을 좀 못 자서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집은 조용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는 대답 대신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 나한테 고마워한 적 있어? 내 입에서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게임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집안일 다 하고 도시락 싸고 밥 차리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고마워라고 말해준 적 있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원래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 난 그냥 당연히 생각했지. 그 말은 내 마음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나는 네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느라 매일 지쳐.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이 답답해져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자 눈물이 흘렀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작은 거였다. 사랑한다는 말도 큰 선물도 필요 없었다. 그저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뒤척이다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다. 오늘도 듣지 못했다. 내 존재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일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오늘은 반응을 볼 거야. 그가 출근 준비를 하다 물었다. 도시락 안 싸?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했어. 그러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럼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뭐. 그 무심함이 내 마음을 또다시 무너뜨렸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점점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얘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힘이 없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지쳐서 그래. 엄마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 주말이 되자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다. 친구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우리 남편은 요즘도 매일 고마워라고 말해.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왜 나에겐 그게 없는 걸까? 나는 그저 당연한 존재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결혼 전에 그는 따뜻했고 나를 많이 웃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조차 줄어들었다. 밤이 되자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우리 대화 좀 하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는 게임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들어? 나 너한테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어. 내가 너무 작은 걸 바라는 걸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는 고맙지 않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난 그냥 인정받고 싶어. 네가 나를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냈다. 그의 무심한 태도와 나의 답답한 마음은 벽처럼 쌓여만 갔다. 서로 말하지 않으면 그 벽은 계속 높아질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번엔 꼭 내 마음을 더 솔직히 전하자. 더는 참지 말자.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침묵이었다.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렀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는 매일 울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나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서로의 시선이 자꾸 어긋났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시간을 채웠다. 결국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시켜 먹자.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지쳤어. 나도 사람이야. 쉬고 싶을 때가 있어. 그 말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했다. 알았어. 그럼 시켜 먹자. 하지만 그 역시 나에게 고생했어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음식을 시켜서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말이 거의 없었다. 그가 휴대폰을 만지는 동안 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서로 무심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사랑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이 줄어드는 걸까?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다. 나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도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대화를 유도해 보았다. 오빠,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그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응? 뭐가 힘들어?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하는 일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힘들 때도 많거든. 그러나 그는 그저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너도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마음이 더 깊이 꺼져가는 걸 느꼈다. 그래, 그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에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일 뿐이었다. 주말에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우리 아들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네. 밥 좀 더 잘 챙겨줘.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신경 쓸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지쳐.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워.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에 내 마음속 울분이 터져 나왔다. 내가 예민해?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밥하고 도시락까지 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그런데 그게 다 당연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걸 꼭 말해야 돼? 난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더 깊게 찔렀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그 말이 어려운 걸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고마워, 수고했어. 그 말 하나가 나를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왜 그 말을 안 해?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난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네가 알 거라 생각했어. 아니, 난 몰라. 말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어.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지조차 헷갈려. 그 대화 이후 그는 잠시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항상 수고하는 거 알아. 그 한마디가 그렇게 울컥할 줄 몰랐다. 눈물이 났다. 나 그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 그는 잠시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나를 달래려고 한 말일까? 며칠 뒤 그는 다시 예전처럼 무심하게 행동했다. 내가 차린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 없고 퇴근 후 소파에 앉아 게임만 했다. 결국 똑같네. 내 안의 상처는 다시 덧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관계를 이렇게 두면 안 돼. 나 자신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길게 글을 썼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는 매일 눈물만 흘릴까? 그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고맙다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렸다. 마치 내 마음속 깊은 울분과 외로움이 종이에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지기로 했다. 그에게 더 이상 무조건 맞추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기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말이 듣고 싶은지. 그리고 당연한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조용히 말했다. 오빠, 오늘도 힘내.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만 해줄래?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말? 그냥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말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고마워. 오늘도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허무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해야만 그 말을 듣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다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뭘까?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것은 내 존재를 인정받는 증거였다. 그가 그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건 나를 당연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 나는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더 멀어질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건 작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없는 삶은 너무 공허해. 나는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주말 저녁을 택했다. 그가 퇴근 후 피곤할 때 이야기하면 늘 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말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주말 저녁 밥을 차리고 그가 앉자마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빠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고마워. 수고했어. 그런데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 그런 거 잘 못하잖아.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거지 꼭 말해야 해? 그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었던 대답이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히 말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그걸 알 수 없어. 말해줘야 느낄 수 있어. 나는 네가 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서운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앞으로 노력할게.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노력, 또 그냥 말뿐인 노력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그의 옆에 누워 있는데도 마음은 외로웠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상처받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다가도 다시 생각했다. 아니, 이건 당연한 거야. 서로를 존중한다면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조용히 움직였다. 도시락도 만들지 않고 그가 출근할 때도 특별히 챙기지 않았다. 그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도시락 안 싸? 오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 좀 쉬고 싶어.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일찍 말하지 그랬어. 괜히 헛수고했네. 그 말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헛수고? 내가 매일 싸주는 도시락은 헛수고가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안 하니까 당황해서.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말했어? 당황했다는 말보다 고마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그제야 어색하게 말했다. 고마워. 늘 해줘서. 하지만 그 말이 진심 같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나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너희 사이에 문제 생겼니?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빠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남자들이 원래 표현이 서툴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잘못된 거야.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봐. 정말 힘들면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해.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하자 나는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은 진짜. 그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오늘도 또 그 얘기야? 응, 오늘도 그 얘기야. 오빠가 나를 고맙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매일 말해줘야 돼. 결혼했으면 당연히 서로 해주는 거지. 그 당연히라는 말이 너무 아프다. 나는 오빠한테 당연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나는 오빠 옆에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고마운 마음 하나 듣지 못한 채 그냥 의무처럼 살고 있는 느낌이야.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잘못한 것 같아. 표현을 더 하려고 노력할게. 그 말이 진심일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일단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드디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면 나와 그는 너무 다른 사람일까? 며칠 동안 그는 조금 변한 듯 보였다. 퇴근 후 오늘 저녁 맛있다는 말을 하거나 내가 집안일을 끝내면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주말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말없이 밥만 먹고 게임에 몰두하고 내 이야기에 대충 대답했다. 역시 기대하는 게 잘못일까?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해. 저녁 식탁에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할래? 대화도 좀 하고 싶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어. 그 대답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결혼을 위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주말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집에서 매일 마주치면서 내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 무심함은 여전히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도시락 문제로 괜히 상처받았던 터라 이번엔 그냥 내려놓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묵묵히 빵 한 조각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오후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네. 무슨 일 있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너무 지쳐. 남편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고마운 건 고맙다고 표현해야지. 너 혼자 너무 애쓰지 마라. 너도 한 번쯤은 너의 마음을 솔직히 말해봐. 엄마의 말에 나는 조금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소파에 앉자마자 나는 대화를 꺼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또 그 얘기야? 응, 오늘도 그 얘기야.
나 네가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길 기다렸어. 근데 여태 한 번도 듣지 못했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거라고. 그 말이 나한테는 상처가 돼. 말하지 않으면 나는 오빠 마음을 느낄 수 없어. 나도 사람인데 인정받고 싶어.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다른 집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야. 나는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외로워.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어색하게 말했다. 고마워. 항상 해줘서.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말에 감동하지 않았다. 이건 진심이 아니야. 그냥 내가 화내니까 말하는 거지. 마음이 허탈해졌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를 피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도 차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심함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밤이 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행동해? 뭔가 이상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사소한 건데 그마저도 어렵잖아.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진짜 잘할게. 이번엔 진심이야. 하지만 그 말도 왠지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이 결혼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었다. 며칠 뒤 나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다. 친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 남편한테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한 번 못 들어봤어. 그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친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야, 그건 너무하다. 아무리 무뚝뚝해도 최소한의 말은 해야지. 너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나만 애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도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내가 원한 건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나만 계속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줄줄 흘렀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빠, 우리 진짜 얘기 좀 해. 내가 원하는 건 고마워. 수고했어. 그 말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해?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있겠어? 하지만 말로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 앞으로 더 해볼게. 고마워. 정말. 그 말이 이번엔 조금은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 말도 잠깐뿐일까? 내 마음 한구석에서 끝없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해.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길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빠, 나는 진짜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가 함께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을 지킬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은 조금씩 이 결혼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남편과의 대화를 줄였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는 조금이라도 느끼고 변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심했다. 마치 내가 조용한 게 더 편한 듯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으려고. 그러면 덜 힘들잖아.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상하게 들린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말로 해도 소용없어.
오빠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빵을 꺼내 굽고 우유 한 잔을 마셨다. 심지어 왜 안 싸? 라는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서운했다. 정말 관심이 없구나.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야. 그날 오후 나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은 내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짐작한 듯 말했다. 너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너무 지쳤어. 남편한테 고마워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너 그런 얘기 예전에도 했지? 여전히 똑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해도 소용없어. 그냥 원래 나는 표현을 잘 못해 라며 넘어가. 그런데 나도 사람이잖아. 인정받고 싶어. 작은 고마움의 말 한마디면 되는데? 수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야, 너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지 않아? 결혼은 둘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 너도 너 자신을 좀 챙겨. 그래야 너도 안 무너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결혼은 둘이서 만드는 거. 그런데 나는 혼자 애쓰고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남편은 게임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늘 똑같지.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뭔데? 지금 중요한 판이야.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오빠, 나랑 대화하는 게 그렇게 귀찮아? 나는 하루 종일 오빠 기다리는데 오빠는 게임이 먼저야. 그제야 그는 컨트롤러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와서도 또 잔소리야? 나는 울컥했다. 나는 오빠한테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근데 오빠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무시해? 나를 그냥 편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내 성격이야. 표현이 서툴다고 했잖아. 서툴다는 말은 핑계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랑하면 고맙다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이제 더는 모르겠어. 오빠가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늘 수고해줘서. 그 말은 분명 들려왔지만 내 가슴 속에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왜 이렇게 진심이 안 느껴질까?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너무 지쳐 있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부터 변해야 해.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받은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었다. 오늘도 고마운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 내가 바보처럼 그 한마디에 기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나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밥 안 해? 오늘은 그냥 너가 알아서 먹어. 나 좀 쉬고 싶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전엔 오빠한테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는 말이 없었다. 내 마음속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다. 결혼이란 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사랑이 다 사라진 건 아닐까? 눈물을 닦으며 나는 결심했다. 한 번만 더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해보자. 그가 듣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야 해. 나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마지막 대화를 준비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심정으로 내 진짜 마음을 모두 전해보기로 했다.
결혼 초에는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내 감정을 전달해야 할 줄 몰랐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문을 열자 나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밥상도 차리지 않았다. 그는 당황한 듯 물었다. 밥 안 했어? 오늘은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또 무슨 얘기야?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우리 진짜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나는 매일 집안일 하고, 오빠 챙기고, 오빠 가족 챙기면서 살았어. 근데 오빠한테서 고마워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그런 걸 꼭 말해야 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말이 필요해. 내가 사람 취급받고 싶어. 오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뭘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 다들 그렇게 살잖아. 다른 집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야. 나는 하루하루 점점 무너지고 있어. 고마워 한마디, 수고했어 한마디가 나한테는 전부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저절로 흘렀다. 남편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작게 말했다. 고마워. 정말.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나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 허탈했다. 이 말조차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아니면 그는 애초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바꾸려 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라면을 끓이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밥도 안 하고 그래? 나도 쉬고 싶으니까.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그냥 라면을 먹었다. 그 모습에 내 마음은 더 쓸쓸해졌다. 점심쯤 나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너무 지쳐. 남편이 고마워라는 말을 못하니까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얘야, 결혼은 둘 다 노력해야 하는 거야. 너 혼자만 애쓰면 결국 무너지지. 한 번만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지켜야지. 엄마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가슴을 울렸다. 내 마음을 지키자. 맞아. 더 이상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퇴근했다. 나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저녁을 먹었다. 그가 들어오며 말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 알아서 챙겨 먹어.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데워 먹었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고마운 말을 듣지 못했다. 그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 나도 점점 마음이 식는 것 같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무심한 걸까? 남편이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다시 대화를 꺼냈다. 오빠,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왜 그렇게만 생각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마음이 고픈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돼?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는 맨날 그 얘기만 해. 좀 그만할 수 없어? 그 말이 나를 깊게 찔렀다. 내 감정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이제 안 할게. 대신 나도 이제 내 마음을 지킬 거야. 오빠가 표현하지 않으면 나도 더는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TV를 켜고 그냥 웃지 않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이 결혼이 끝나겠지. 사랑이 사라진 결혼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나도 내 길을 선택해야지. 나는 내일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말로 하면 싸움이 되지만 글로 쓰면 조금은 내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른다. 편지 속에는 단 한 문장만 적기로 했다. 한 번만 고마워라고 말해줘.
그 말이 내 마음을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내 안에서 마지막 희망이 타올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포기와 체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지? 편지를 쓰는 동안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렵니? 나는 여러 번 그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다. 결국 마지막으로 한 줄을 남겼다.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줘. 그 말이 내 마음을 살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편지를 그의 가방 위에 올려두었다. 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길 때 나는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편지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이게 뭐야? 그냥 내 마음이야. 출근하고 천천히 읽어봐. 남편은 대꾸하지 않고 가방에 편지를 넣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라도 그가 편지를 읽고 무시할까봐 두려웠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봤지만 그의 메시지는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역시 기대하는 내가 바보인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 읽었어? 응, 읽었어. 그리고 어떤 생각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그렇게까지 힘들었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힘들었어.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는데 오빠는 늘 무심했잖아. 그는 나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오랜만에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내가 한 일들, 집안일, 오빠를 위해 한 작은 노력들 한 번만 인정해줘.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고마워. 정말 수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너무 늦게 왔다. 수많은 상처 위에 던져진 말은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많이 닳아버렸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외로웠거든.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표현이 서툴렀던 거지.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이잔끔 더 하나 그 말. 이제는 행동으로 보고 싶어. 말로만은 부족해. 다음 날 그는 평소와 다르게 설거지를 해줬다.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그걸 느꼈다. 그가 내 손을 잠시 잡으며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가슴이 울컥했다. 이런 말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예전처럼 무심한 태도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끝일까?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한번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히 크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말이 되자 나는 진지하게 대화를 꺼냈다. 오빠,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너무 지쳤어. 사랑은커녕 존중도 없는 것 같아.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 왜 자꾸 결혼 얘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 다들 힘들게 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아니, 난 그러려니 살고 싶지 않아. 결혼이 서로를 지치게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되잖아. 나는 최소한 따뜻한 한마디를 원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정말 그 정도로 못했나? 응, 한 번도 고마워 라고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은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했어. 부모님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빠 집 얘기고 나는 오빠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고마운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주면 좋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노력할게.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 버텨줘서.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너무 늦게 들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과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챙기자. 오빠가 변하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아끼자.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오빠가 밥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책을 읽고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적응하는 듯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정말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까? 우리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이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딘가 허전했다. 그가 고마워라는 말을 한두 번 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처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땅 위에 잠깐 비가 내린 것 같았다. 그 비가 곧 마르고 다시 갈라질 게 분명하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말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한 번 더 내 진심을 전하고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빠,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수없이 말했는데 정말 오빠는 모르겠어? 남편은 잠시 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 요즘 왜 자꾸 마지막 같은 소리를 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 아니잖아. 아니야, 심각해. 나는 지금 이 결혼 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기분이야. 나는 단순히 고마워 한마디가 필요했어. 그 말 하나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오빠는 그걸 몰랐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요즘은 고마워라고도 말했어. 그런데 왜 아직도 불만이야? 오빠, 그건 그냥 말로만 한 거잖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 내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눈가가 젖어오는 걸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매일 오빠랑 오빠 가족을 챙기면서도 한 번도 칭찬받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지. 오빠는 내가 아파도 관심 없었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다들 그렇게 산다고만 했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말했다. 오빠,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차갑게 변하지 않았을까? 남편은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많이 미안해. 나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사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다만 그걸 말로 하는 게 어색했을 뿐이야. 순간 내 가슴이 울컥했다. 그가 이렇게 진심을 꺼낸 건 처음이었다. 오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부터라도 말해줘. 사람은 마음을 읽어주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빠의 한마디에 살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남편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고마워.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거야.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마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그가 내 손을 잡아주며 다시 한번 말했다. 앞으로는 자주 말할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고 내가 차린 밥상에 맛있다, 고마워 라고 웃어줬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 마음을 천천히 덮어주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다. 가끔은 예전의 무심한 모습이 보였고 나는 여전히 그럴 때마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예전처럼 혼자 참지 않았다.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했다.
오빠, 지금 그 말은 너무 차가워. 나는 따뜻한 말이 필요해. 그는 그때마다 미안, 다시 말할게. 고마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깨달았다. 결혼은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알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 그리고 작은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며칠 전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편지를 썼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항상 고마워. 너 없어너고 너 없이는 내가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야. 앞으로는 더 많이 표현할게. 사랑해.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 있구나. 그동안의 아픔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나도 오빠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하자. 나도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아끼지 말자. 결혼은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소박한 대화를 나눴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었지만 너 생각하면서 버텼어. 고마워. 그 한마디에 나는 웃을 수 있었다. 나도 고마워, 오빠. 이제야 알았다. 결혼은 거창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작은 고마워와 수고했어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고마워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